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마음속에 품어보았던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알고도 끌리면 안 되는 인연에게 더 강하게 끌릴까?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이상하게 당겨지는 사람. 내 하루가 흔들리고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잃어버릴 정도로 강하게 끌리는 관계.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에 대해 단순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업력이 붙어 있는 인연이다. 자, 오늘은 이 업력과 인연의 비밀을 조금 더 깊게, 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여러 사례와 비유를 섞어서 풀어보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서 내 인생의 인연은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1. 인연은 모두 이유가 있다. 전생에서 이미 시작된 이야기. 불교에서는 지금 우리의 만남 대부분이 이번 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삶에 강렬하게 등장하는 사람들, 좋은 인연이든 상처 주는 인연이든 전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상하게 익숙하고 금방 마음을 열게 되고 헤어지려고 하면 더 괴롭고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 이런 인연은 보통 전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생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 풀리지 않은 매듭, 마무리하지 못한 감정. 이 모든 것이 이번 생에서 다시 등장하는 업의 신호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왜 잘못된 인연은 더 강렬하게 느껴질까? 업력이 자극될 때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눈이 멀어서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업력은 우리 의지보다 강하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미움, 애증, 집착이 남아있으면 이번 생에서는 그것이 강렬한 끌림으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연보다 위험한 인연, 나를 흔드는 인연이 더 자극적이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업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흔들리지? 내 성격이라면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 바로 이런 경우가 업력이 강하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3. 업보가 만드는 잘못된 인연의 세 가지 유형. 불교에서는 잘못된 인연, 즉 업연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아내 이야기 같다 하고 공감하시곤 합니다. 1. 빚을 갚으러 다시 만나는 인연. 전생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반대로 깊은 상처를 받은 관계라면 그 관계는 감정의 매듭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그 매듭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달콤하고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고통과 후회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인연은 빚을 갚으러 온 인연, 즉 업보 청산의 인연입니다. 이 집착을 끊으라고 오는 인연.
전생에서 집착했던 마음, 소유하려 했던 마음, 놓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만나면 좋은데 떠나면 불안하고 사랑인지 집착인지 헷갈리고 평안함보다 불안이 더 크다면 그 관계는 소유가 아닌 노음을 배우라고 오는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삼수행을 시험하는 인연. 이 인연은 조금 특별합니다.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마음이 진짜인지 시험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유혹의 형태로 오기도 하고 흔들림의 형태로 오기도 합니다. 이 인연을 잘 넘기면 마음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4. 잘못된 인연의 특징 이렇게 찾아온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인연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강렬한 끌림.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 떠나면 불안감.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마음이 감.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진. 행복보다 죄책감, 불안, 긴장감이 큼. 마음이 밝아지지 않고 흐려진. 혹시라도 내가 지금 그 상태인가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번 생에서 정리해야 할 과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업을 끊는 법. 불교에서는 업을 끊는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이 관계가 나를 밝히는가? 질문하기. 관계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그 인연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밝아지는가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가. 이 두 문장만 가지고도 관계의 성격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두 번째 미움이 아니라 연민으로 놓아주기. 중요한 건 상대를 미워하며 끊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으로 끊으면 그 미움이 다음 생의 업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내어 악연을 놓을 때 업이 끊어진다. 미워서가 아니라 연민으로 나도 살고 상대도 살기 위해 놓아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선한 인연을 짓기. 악연을 끊었다면 그 자리를 비워두면 안 됩니다. 선한 인연, 착한 말, 착한 행동을 쌓아 내 삶의 밝은 기운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업을 끝내고 새로운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6.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늘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인연만 반복될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업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면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업은 닿으면 사라진다는 원리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 인연의 의미를 깨닫고 놓을 것을 놓고 새로운 마음을 지으면 그 순간 업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복,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오늘의 마음명언. 악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업은 닿으면 사라진다. 나를 밝히는 인연만이 진짜 인연이다. 오늘도 함께 마음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 이어가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밝히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고요한 평안이 머무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고운 밤 보내십시오.